무인기 얘기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첩사가 언제 등장하나 요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18만 발 탄환과 함께 무인기는 100% 방첩사인데요. 방첩사 지휘부가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군 방첩사령부가 북한이 남측 무인기라고 주장한 평양 무인기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지휘부가 이를 폐기하고 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중국의 상용 드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용 드론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항속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 왜 길지 않냐면 이게 잘못하면 전용될 부분도 있겠지만 항속거리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GPS나 또 그와 관련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게 되면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수 드론, 군사용 드론이 됩니다. 테러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드론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S사가 이걸 개발을 한 거고 비슷한 형을 개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눈과 신경망 역할을 하는 GPS, 비행 임무 장치 등이 중국제라는 사실이 이번에 또 드러났죠. 그래서 결합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런 장거리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그 발사대에 얹어갖고 이렇게 뒤에서 추력을 해갖고 밀어줘서 날려줘야 돼요. 아, 마치 함선에서 전투기가 그렇죠. 이렇게 출격하듯이. 그거를 인공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사출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침 이 드론이 우리나라가 개발해 놓은 사출대하고 사이즈가 맞은 거야. 그래서 이 드론을 사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요거를 조금만 개조하면 우리나라 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제3국 물건인 것처럼 해서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갖고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걸 갖고 불법 개조 작업 그리고 그에 대한 시험 작업을 꽤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날리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연료통을 더 넣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의 목표 지역을 가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가서 이걸 하고 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GPS 장비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중국제 제품에다가 우리 정보를 데이터 정보가 됐든 비행 경로 정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서 넣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추락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적성국 내지는 제3국으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작업을 강행을 했고 심지어 북한의 한 대, 우리나라의 2대 정도가 추락을 한 상태에서 우리 건 수거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그거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석치 안에서 비행 경로가 밝혀진 거예요. 서해안을 통해 가지고 해안선을 타고 올라오다가 우회전해서 들어왔다가 돌아 나간다라고 하는 GPS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무모하고 위험한 사업이 실제로 군 정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첨단 탐지를 위해서 이용된 게 아니라 오로지 북한을 자극하고 이른바 오물풍선이나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오기죠. 윤석열이 원래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무인기로 해갖고 보복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군에서 못하게 하니까 미군이 못하게 하더라도 내가 말한 거 해! 라고 하면서 이거를 불법으로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군에 있는 합참의장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용현의 그다음 경호처죠. 경호처가 지가 친한 후배인 방첩사 여인영을 통해 가지고 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갖고 방첩사가 드론사령부하고 국방과학연구원을 뒤에서 조정을 해갖고 예산을 훔치고 그거를 전용을 하고 장부를 조작해가면서 이걸 만들었다가 나중에 들키니까
전부 다 불질러갖고 태워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직거리 안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김용현은 확실하고 방첩사령관은 확실한데 여인형 방첩사령. 여기에 끼어 있는 또 하나가 노상원이라는 거야. 노상원이 이 드론을 지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거 할 때. 중국 거 할 때 브로커로 이거를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된다고 치면 노상원은 아예 그 계엄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왜냐면 소설을 쓰는, 이렇게 좀 잔혹한 소설을 써서 그렇지, 대전을 붙이려고 하는, 북한을 자극하는 방법이라든지, 국회를 장악하는 방법, 정치인들을 구금하는 방법, 수거해서 정리하는 이런 내용들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노상원이 직접적으로 다 관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건 써본 놈이나 쓰지, 이런 시나리오를. 이런 참신하고 잔인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놈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노상원이 이 시나리오를 쓴다고 했을 때 단순히 쓰고 넘긴 게 아니라 이걸 연출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군인들한테까지 다 연락을 해갖고 직접 이걸 챙긴 정황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현직 군인들, 후배들이긴 하지만 현직 군인들한테 말을 못 알아쳐먹는다.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 아니 민간인이시잖아요, 너는. 그럴 거면 군대 복귀해서 했었어야지. 잘렸는데 뭐. 이러한 증언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직속 상관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처먹어 이러면은 직속 상관이 대선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배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월권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막아줘. 안 막은 거야. 상사가 안 막아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아이 씨발 이게 뭐 이걸 내가 대장이라고 믿어야 되나? 이걸 상관이라고 믿어야 되나? 그런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진짜 민간인인데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 너 이러면 확 진급 내가 떨어뜨려 버릴 거야부터 시작해서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진급은 보장한다니까 이딴 얘기하면은 도대체 이게 콩가루지 당나라 부대지. 그러니까 나한테 소중한 문하나를 문하나 방송 못해요. 문하나 못생겼어요. 문하나 말하는 거 이상해요. 자르세요. 막 이런다고 했을 때 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티크라. 그렇게 악플 달라고 오지 마. 그런 소리 하려면 나 만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이게 상사의 어떤 최소한의 책임감이고 역할인 거지. 그 속마음 아니야? 속마음. 그 악플 입에 쩍쩍 붙는데? 아니 내가 그런 거 있으면 다 막는다는 얘기지. 최소한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노상원이라는 작자는 그 군 엘리트들의 일종의 기강과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짓밟아버린 상태에서 이 모든 개헌 계획들을 실행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군부대 중에 100% 지시대로 이행한 부대가 한 군데도 없다는 없지. 말이 나오는 거야. 당연하죠. 제대로 제정신이면 나 같으면 기분 더럽고 자존심 상해서라도 이 새끼야 뭔데? 네가 뭔데? 이러고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반도 DNA 중에 하나가 네가 뭔데 씨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자식이 미워도 밖에 나가서 욕먹는 꼴은 못 본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냥 노상원은 뭐 저거 보살이니까. 통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건 자기는 그냥 비단아 씨한테만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면 됐으니까 반무당하고 통하잖아요, 반무당. 반무당끼리 둘이 만나니까 2.5무당밖에 안 돼. 25% 반에 무당밖에 안 돼. 반무당이요. 아니 지가 점괘를 뻗어도 지 점괘를 못 믿어요. 서로 못 믿어. 아니 근데 반반 합치면은 반반이면 한 마리잖아. 근데 왜 반반인데 반의 반마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곱하기랑 똑같은 거야. 0.5, 0.5 곱하면 어떻게 돼? 0.25 되잖아. 아니 알 수가 그러니까 없어. 아니 진짜 치킨집이었으면 폭망할 뻔. 예. 나라를 이렇게 하니까 폭망해.